네, 잘 채운 뉴스 2부 시간입니다. 근데 정채훈 씨, 네. 갑자기 지금 이 뜬금없는 이 노래 왜 나온지 아시죠? 혹시 제가 추측하는 그건가요? 어떤 건데? 뭐 조사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네. 이게 02로 오는 전화잖아요. 그죠? 네, 02로 맞아요. 오는 전화가 왔어. 네. 채훈 씨한테 띠리링 왔어요. 예. 그러면 혹시 어느 라디오 잘 들으시나요? 저 YTN 라디오 자주 듣는데요. 네. 그 중에 특히 뭐 즐겨 듣는 프로그램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럼 즐겨 듣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이익선 최승희 이슈 앤 피플 자주 듣습니다.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자기적이었나요? 좀 자연스럽게. 그 1시부터 3시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별론가요? 좋아요. 그래서 꼭 두 분 성함을 언급하는 그렇죠.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 앤 피플. 네. 급하면은 이익선 최수영 빼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청취율 조사 기간 21일까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이렇게 이슈 앤 피플 들었다 듣고 있다 답했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 또 의견 퀴즈 이렇게 우리 라디오에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하루에 꼭 3분씩 뽑아가지고 커피 한 잔 드릴 수 있는 커피 쿠폰 드리니까 유료 문자 샵 0945로 자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노래 나갈 때 제가 심쿵했어요. 왜냐하면 가사에 어쩜 좋아 최수영 자기가 좋아해서 박주희 씨가 개사까지 했는데 네. 심쿵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제가 심쿵하는 좀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네. 하여튼 우리가 이 잘 채운 뉴스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네, 할게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잘 채운 뉴스 출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서 서울시가 비상근무에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일찍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서울시가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고요. 네. 폭염 종합 지원 상황실도 확대 운영 중입니다. 네.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냉방과 응급 구호 물품을 비축하는 등 협력하고 있고요.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을 통해서 무더위 쉼터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날이 너무 무덥고 폭염이 이어질 때는 특히 취약계층 분들이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시가 어르신과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과 돌봄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요. 거리 근로자들을 위한 물 청소차 운행이나 쉼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발주공사장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야외 작업 중단하기로 3시간 했고요. 동안. 네. 제일 더울 때죠. 네. 그리고 민간 현장에도 이 원칙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런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진짜 너무 더우니까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맞아요. 어제는 폭염 속에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어제는 그 등산객 2분이 숨졌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이틀 연속 안타까운 사고를 전해드리게 됐어요. 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일용직 하청 노동자 A씨가 네.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요. 네. 이미 A씨가 사망한 상태였고요. 네. 발견 당시의 체온이 40.2도였다고 합니다. 네. 네, 사망 원인은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고요. 네. 그런데 이날이 첫 출근이었대요. 네.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도 타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출근하는 날. 그러니까요. 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고요. 사업자 측을 상대로 산안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네. 계획입니다. 또 무더위 안전대책 마련 등 온열질환 관련 조치 사항을 준수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인데요. 산업 현장의 폭염 대책 미비가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잘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한 달 이상은 더 더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다음은 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한 홍수 소식인데 어린이 희생자가 더 늘어났다는 소식이네요. 네, 텍사스 중부 지역 커 카운티를 강타한 폭우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죠. 네. 여름 캠프에 참가했던 여자 어린이 27명이 현재까지 숨진 걸로 네. 확인됐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8살 소녀들이에요. 네. 참 유가족들은 상상하기 힘든 비극을 견디는 그러니까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사망자 전체 수가 104명이고요. 네. 그런데 실종된 어린이 10명을 포함해서 아직 수십 명이나 행방불명 네. 상태라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수색을 하곤 있는데 호우와 악천후가 겹치면서 작업에 어려움을 네. 겪고 있다고 해요. 네, 미 언론들은 이번 강수량과 피해 규모가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재난이라고 전했습니다.
진짜 이거 어린이들 소식이라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근데 현지에서는 지금 보니까 골든 타임도 지난 것 같은데 구조에 네. 당국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면서요? 맞아요. 강물 범람 또 네. 급류의 위험이 높은 강 상류 캠핑장과 주거지에 대피 명령이 미리 내려지지 않아서 네.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지 기상청 인력이 감원되면서 경보 전달하는 체계에 문제가 있었고 네, 이러자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기상청 인력 부족이 피해를 키웠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반면 백악관은 기상청은 적시에 경보를 발령했다면서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 커 카운티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죠. 또 오는 11일쯤엔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멀리에서나마 애도를 표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재난에는 뭐 국경이 없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25%의 그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맞아요. 보통 편지는 좀 설레는 마음으로 뜯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오지 않는 걸 기다렸죠. 이 편지는 받지 않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 편지 내용이 뭔가 하고 보니까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등 총 14개 나라에 25에서 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적용한다고 밝힌 25%는 지난 4월에 예고한 관세율과 같습니다. 원래는 7월 9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8월 1일부터 적용이니까 3주 정도 조금 벌었네요. 네, 우리가 협상 시간을 네. 벌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한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그만큼 더 올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뭐 우리나라한테만 한 경고는 아니죠. 네. 그러면서 협상의 여지도 남기긴 했는데요.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무역 장벽을 회수한다면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미국에 우리 외교안보 실장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가 있죠. 두 명이 가 이 있죠.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좀 막중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제 상호 관세 서한이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뉴욕 증시가 떨어졌습니다. 아하, 부정적으로 봤군요. 그러니까요. 네. 뭐 역시나 뭐 불안감, 리스크가 그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그렇죠. 글로벌 무역 긴장이 그럼,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럼 우려가 세계 각국이 여기에는 반영됐습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할 테니까. 그러니까요. 지수별로 보면요. 네네. 다우존스 지수가 0.94%, S&P 500이 0.79%, 나스닥 종합지수가 0.92% 각각 전 거래일보다 하락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여파로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과 일본 기업들 주식도 타격을 입었어요. 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가 전장보다 3.62% 떨어졌고요. SKT와 LG디스플레이가 각각 8% 안팎으로 네. 급락했습니다. 또 뉴욕 증시에 상장된 일본 도요타 자동차와 혼다 자동차도 하락폭이 4% 정도로 컸는데요. 또 테슬라가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고 아메리카당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한 여파로 6.79%나 하락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양쪽으로 좀 힘든 상황이네요. 트럼프와 갈등, 그다음에 테슬라의 주식 하락. 네, 참 마음이 무겁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발표됐는데 성적표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우선 숫자로는 4조 6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네. 시장 전망치보다 20% 넘게 액수로는 1조 원 이상 크게 밑도는 성적표를 실망이 받았습니다. 크겠는데요. 이게 주식 가진 분들. 그러니까요. 네. 작년에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보면 55.94%가 감소했는데요. 반토막이 났다는 진짜 뜻이죠. 네. 특히 반도체 부분이 계속 힘을 쓰지 못하면서 실적 충격,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네네. AI 칩에 대한 대중국 제재, 또 재고 평가 손실 같은 요인이 겹치면서 반도체 수익성이 떨어진 영향이 큽니다. 그런 악재까지 있었군요. 예, 구체적으로 보면 HBM이라고 하죠. 네. 그 고대역폭 메모리가 고부가가치 제품인데 그렇죠. 이건 아직 실적에 도움될 만큼 크진 않고요. 아직 반영이 잘 안 되는 예, 삼성전자 네. HBM은 아직 그런 상황이고 네. 또 파운드리나 낸드 플래시 부문도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환율 하락과 관세 같은 외부 요인도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부문별로 실적을 공개하진 않았어요. 예, 구체적인 숫자로 알긴 어렵지만 모바일이나 TV 또 가전사업도 수요가 좀 위축되면서 힘을 못 쓰는 상황입니다.
뭐 부문별 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거는 뭐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공개하죠. 좋았으면 공개했겠죠. 자신 있으면 공개했겠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상황은 안 좋은데 앞으로 그럼 전망은 어떨까요? 이번 2분기 일단 바닥을 찍었지만 네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는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네. 디램 수급이 안정되면서 실적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거란 전망을 하반기 전망은 좀 괜찮네요. 내놓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업황 기대가 커지고 있고요. 또 반도체 불황기 때마다 실적 버팀목 역할을 했던 모바일과 디스플레이도 성수기에 이제 진입하기 때문인데요. 네. 올해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상황이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 여름 도심을 점령한 러브버그 때문에 아주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러브버그의 사냥꾼이 등장했어요. 네. 사람 사냥꾼은 아니고요. 네네네. 네, 자연 속의 해결사들이 등장해서 화제입니다. 네. 원래 러브버그가 그 신맛이 나는 끈적한 체액 때문에 조류도 싫어하는 곤충으로 알려져 있었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참새와 까치, 뭐 비둘기, 거미, 사마귀 등등 이 자연 천적들이 러브버그를 포식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다고 합니다. 네. SNS에는 그 참새가 유리창에 붙은 러브버그를 다 먹고 있다. 아하. 또 까치가 무료 급식소를 주고 아, 있다. 이런 무료 급식 자, 정말 우리가 추천합니다. 네, 네. 이런 생생한 아주 생동감 넘치는 목격담들이 네.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목할 거는 자연 생태계의 자정작용이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니,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박멸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맞아요. 근데 없었다는 러브버그의 천적이 있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는 그 러브버그가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그것도 알려졌죠. 알려져 네, 있으니까 좀 우리나라 개체들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나 봐요. 네. 전문가들은 천적이 생기면서 러브버그 개체 수가 점차 조절될 거라고 보면서도 네. 번식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천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그렇죠. 거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정부도 유충 단계에서는 곤충 병원성 곰팡이를 활용을 하고 성충은 참새나 까치 등 조류, 천적에게 맡기는 입체적인 방제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단계별이네. 그러니까 유충은 우리가 이제 화학약품으로 하고 그다음에 성충은 자연적으로 네, 정화에 자연에 맡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대부분 성충은 7월 중순쯤이면 사라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버티면 시민들 불편도 많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한 열흘 남았네요. 그러니까.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고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의 잘 채운 퀴즈입니다. 네. 도심을 점령한 여름철의 불청객 러브버그 이야기 방금 전해드렸는데요. 네. 참새, 비둘기, 까치뿐만 아니라 이 새도 러브버그의 천적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여름철 새고요. 해마다 같은 집,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 아주 강한 새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강남 갔던 땡땡이 아하. 돌아왔다라는 표현도 유명하죠. 많이 쓰죠, 이 표현은.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제 짝꿍 이익선 씨가 없어서 제가 혼자 그냥 바로 이제 힌트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날지 못할 힌트 요정의 힌트. 그렇죠. 이제 채훈 씨가 소개해 줬으니까. 네. 자, 이제 이 새는 말이죠. 자연에도 존재하지만 한때 캬바레라고 불리는 댄스홀에도 많이 출몰을 했어요. 출몰. 아니, 맞습니다. 캬바레 알아요? 가본 적은 없고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 나도 가본 적은 없어요. 나도 세대가 조금 되긴 했는데 네. 가본 적은 없어요. 하여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자를 잘 유혹한다는 의인화된 그런 이제 의미의 그런 이제 이름으로 불리기도 맞아요, 했죠.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 흔히가 또 접하는 이제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에서 박씨를 물고 오면서 자기의 다리를 고쳐준 흥부에게 로또급의 대박을 안겨준 보은혜새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보은혜새.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도 많이 등장해요. 얘가 게임할 때 공평하게 순서 뽑는 방식을 땡땡 뽑기라고 맞습니다. 얘기하고 네. 소고기에도 있어. 땡땡 추리. 맛있는 부위잖아요. 부위죠. 땡땡 추리. 그러니까 아주 존재감이 있는 새입니다. 그러네요. 여기저기 많이 쓰이네요. 여기까지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네. 많이 아주 떠먹여드린. 그럼 뭐 날로 드렸지. 네. 자, 그 샵 0945 퀴즈 정답 많이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뽑아서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네. 자, 잘 채운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